안녕하세요, 아이스베어입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은 장기 시리즈인 만큼 수많은 밈이 있는데요. 아이스베어가 뽑은 조조 밈 탑5를 함께 알아봅시다. 웨카키포는 조조 7부 스틸볼런에서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그러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괴상하게도 웨카키포 본인이 아닌 웨카키포의 여동생의 남편, 즉 메제가 밈화가 되었습니다. 이는 웨카키포라는 캐릭터를 알아야 이해가 가능한 밈인데요. 상술했듯 그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으나 여동생의 남편은 가정폭력을 일삼아 여동생의 한쪽 눈까지 멀게 하는 쓰레기였는데요. 그로 인해 교황청에 가서 이혼 허락을 받아내는 데까지는 성공하나 메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여자 좀 패면 어떠냐, 이딴 이유로 이혼하면 자신의 평판에 금이 간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들었고, 이에 분개한 웨카키포는 전투를 신청해 그를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평판을 따진 것에서 알 수 있듯 메제의 아버지는 높은 고위 관료였고 결국 결투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처리당할 위기에 처하자 사형 집행인인 자이로의 아버지가 사망 처리를 해주어 목숨을 겨우 구하게 됩니다. 뒷이야기는 이번에 나오는 조조 7부 애니화에서 보도록 하고, 이렇게만 보면 그냥 엑스트라 악당인데 단순히 이름만 특이하다고 밈화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할 텐데, 정정당당하게 전투를 먼저 제안한다든지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겁하게 밀리면 칼로 기습해서 공격하겠지 라는 예상을 뒤집고 칼을 던져버리면서 당연히 철구다, 현재로부터 물려받은 철구, 그것이야말로 결투 방식이라는 주인공 자이로가 내뱉을 법한 명언을 뱉는 등의 행적을 보여주면서 얘가 악당인지 아닌지 헷갈릴 지경까지 돼버렸습니다. 물론 이런 행적만으로 이름을 만들지 않고 빙빙 돌려 말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는 될 수 없어서 팬들이 몇 가지 추측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주 독자층이 소년, 청년층이어서 메제라는 단어를 모를까봐 풀어서 썼다. 그러나 조조 시리즈는 1부부터 7부까지가 몇십 년이 지난 장기 시리즈로 팬층들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데다가 7부부터는 소년 점프에서 울트라 점프로 이적한 시점이라 가능성이 낮습니다. 두 번째, 웨카피포가 자신의 메제를 가족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일부러 빙빙 돌려서 말했다. 제가 보기에도 이 가설이 더 신빙성 있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조조 시리즈는 가족애를 부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해당 가설의 신빙성을 더해주죠. 이유야 어찌됐든 상술한 요소들 덕분에 밈이 되어서 땡땡이 땡땡의 영린을 건드렸다 라는 대사가 패러디되거나 웨카피포를 굳이 웨카피포의 여동생의 남편의 아내의 오빠라고 삥 돌려 말하는 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조 7부가 이제야 애니화가 확정이 났기에 일반인은 물론 애니로만 조조를 접하는 라이트 조조러들도 이 밈을 알기 힘들고, 밈 자체도 분노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기에 활용도가 낮아서 5위에 선정하였습니다. 은 조조 2부의 등장인물 루돌폰 슈트로하임이 언급한 대사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캐릭터는 독일군이라는 설정의 캐릭터입니다. 작중 시점은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인 시점이었기에 독자들은 그냥 엑스트라 악역으로 등장하고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면도를 하다가 실수를 한 여성을 희롱하거나 원주민을 감금하고 학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악인임이 묘사되었고, 마지막에는 산타나와 같이 동기어진을 하면서 뒤틀린 신념을 가진 독일군으로 등장이 끝날 것으로 예측된 것과는 다르게 뜬금없이 사이보그로 마개조가 되어서 다시 등장하여 기둥 속의 산에 카즈와의 전투를 벌이고, 마지막에는 자외선 조사 장치로 기습을 하여서 에이자의 적석에 탈취를 막아내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죠. 이 때문에 원주민을 학살까지 한 독일군 장교가 주인공 측으로 전향되었다라는 사실에 반발을 하는 독자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시 등장했을 때 에이자의 적석을 주인공 측에게서 뺏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전한 아군이 아닌 임시 동맹임을 보여주었고, 결정적으로 카즈를 완전 생물로 각성시키는 뻘짓까지 하면서 무능함까지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밈은 무능력한 악역이 나대다가 참교육당한 이 성립되어서 악역 미아라는 비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으며, 추가로 원본, 더빙할 것 없이 뛰어난 더빙을 보여주면서 밈화에 한몫하기도 했습니다. You utter fool! German science is the finest in the world! 이 때문에 조조 2부 TVA의 블루레이 판을 홍보했을 때와 실부 스틸볼런에서도 프리프폰 슈트로하임이라는 캐릭터로 자체 패러디를 하기도 했고, 상술한 의도뿐만이 아닌 진짜로 강한 상대에게 칭찬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는 등 뜻의 범위가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상술한 웨카피포 밈과는 다르게 애니화가 된 2부의 밈이어서 인지도가 높은 것 또한 플러스 요소이나 사용법이 진짜 강하거나 강한 척 나대다가 참교육을 당한 캐릭터에게만 쓸 수 있다라는 한계 때문에 4위에 선정하였습니다. 키라 요시카케는 4부의 최종 보스로 전작들과는 다르게 일반인들 사이에 숨어서 지내는 연쇄 살인마입니다. 이 역시 특이하게 본인이 아닌 본인의 동료가 밈화가 되었는데요. 조조 4부는 배경이 작은 마을이고 이로 인해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설명청 역할을 담당할 캐릭터가 없다는 점입니다. 1, 2부 같은 경우는 스피드웨건이, 4부를 제외한 부에서는 다른 주인공 일행들이 이를 맡았죠. 그러나 4부는 지속적으로 시점이 주인공 일행이 없는 키라의 시점으로 자주 바뀌어서 이 방법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곤 했는데, 이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키라 요시카케의 동료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주인공 일행이 말해야 하는 보스의 특징을 일개 엑스트라가 줄줄이 그것도 애니 이름값 하듯 기묘한 표정과 포즈로 말하고 있으니 밈화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는데요. 그로 인해 알고 보니 키라의 정체를 간파하고 키라를 막으려고 하는 히든 주인공이었다든지 반대로 키라와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든지 등 다양하게 패러디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원래 설명하려다가 폐기한 또 다른 사부 관련 밈들도 있는데 첫 번째로 하야토 라는 밈으로 코사쿠로 변장한 키라가 하야토에게 말을 걸 때 구도와 작화가 너무나도 기괴해서 1차적으로 밈이 되었고 이것이 한국에서는 짱구야 아빠를 속을 라고 알려진 히로시 밈과 합쳐지면서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度王 이라고 불리는 해외 조조어들 사이에서 퍼진 밈으로 사부의 작중 배경인 모리오초를 중국인 번역가가 직역을 해서 두왕이라고 번역한 것에서 파생된 밈입니다. 히로세 코이치 또한 중국식으로 广来康义 로 표기를 하거나 그 외 경우에도 지나치게 직역을 해서 어색함이 느껴지는 것이 개그 포인트인 전 영상에서 다룬 메가톤맨과 유사한 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아블로는 오브의 보스로 거대 마피아 조직 파시오네의 보스인데요. 그러나 최종전에서 주인공 조르노의 골드 익스피리언스 레퀴엠에 공격당해서 영원한 죽음을 무한대로 겪는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디아블로가 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초반 행적과 최후의 갭이 심하다라는 점입니다. 상술했듯 전작 4부부터 인간 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약한 본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스탠드 능력을 이것저것 가지게 되었고 이는 전투를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지 답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렇게 전투 로그가 주인공 대 보스가 아닌 주인공과 화살 쟁탈전으로 가자 연출을 빼고 보면 전개가 아쉽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거기다가 예전에 올린 디아블로 비판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조직의 리더라는 점에서 또한 하자가 있었죠. 이렇게 캐릭터 자체도 문제인데 설상가상으로 죽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죽는다라는 타 창작물에서 보기 힘든 최후를 맞이한 데다가 이로 인해 타 창작물에서 등장시키기 용이하다라는 점이 밈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로 보이며 그로 인해서 2위에 선정하였습니다. 포에버는 조조 3부에 나오는 빌런으로 최초의 동물 스탠드 술사다 라는 타이틀을 빼면 딱히 주목받지 않는 스쳐 지나가던 빌런 캐릭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한국 한정으로 밈화가 되었는데요. 해당 밈을 이해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하기에 빠르게 설명해보죠. 상술했듯 조조 7부 애니메이션이 확정이 났는데 그 때문인지 어느 유튜브 채널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뮤즈 애니 코리아라는 채널로 저도 이 채널은 알고 있었지만 불법 업로드 채널이라고 생각해 삭제되겠다고 여겨서 굳이 여러분들에게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 애니메이션도 간간히 올라오는 데다가 채널이 유지되는 것을 보아 공식적으로 한 권을 구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해 단순히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만 보던 조조를 채팅을 칠 수 있는 유튜브에서만 보다 보니 조조러들은 물 만난 클래시 마냥 온갖 드립을 치기 시작했는데요. 스트렝스를 보자 어느 유저가 채팅창으로 쌀숭이라고 드립을 쳤고 이 드립이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쌀숭이는 쌀먹과 매숭이의 합성어로 메이플 스토리를 넘어서 게임상에서 현금을 버는 행위를 하는 유저 전반을 일컫는 말로 사용 범위가 확장되었는데요. 스트렝스 또한 쌀숭이처럼 빌런인데다가 원숭이와 비슷한 오랑우탄 캐릭터여서 기묘하게 닮았고 심지어 작중 행적까지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예시로 조타로가 단추를 이용해 스트렝스를 공격하자 이를 메이플의 화폐인 메소 익스플로전이라고 드립을 치거나 배경 자체가 배인 것을 근거로 메이플의 항구 맵인 리스 항구라고 하는 등 온갖 개드립을 시전하였죠. 즉 조조 7부 애니화를 통한 조조 본편 스트리밍 유튜브 채널의 개설과 이로 인해 조조러들이 모여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조조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과 메이플 유저가 아니더라도 창팝으로 인해 인지도가 높은 쌀숭이 밈과 합쳐짐 등 여러가지 요소가 합쳐져 몇십 년이나 지난 에피소드가 재평가 받았다라는 점으로 인해서 해당 밈을 1위에 선정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조 관련 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조조 밈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긴 했지만 구독자 10,000명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